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영어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찾기, 이 길찾기 표현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을 건데요. 이 표현들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이거를 그대로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박물관으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길찾기 가장 기본 표현은 where is. where is는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나중에 한번 이 문장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문장 형태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이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여드리면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영어 문장 공부하면서 문장 유형도 공부되고요. 이거 나중에 다르게 또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could로 일단 질문이 들어왔으면 뭐뭐를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따지면 혹시 가능하면 뭐뭐 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고 볼 수 있어요. Could you show me? 저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의미도 아니고요. 무엇을 보여주죠? The way, 길을 보여주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죠? To the museum. to를 사용해서 어떤 방향성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길어 보이지만 다시 쪼개보면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쪼개서 다른 식으로 또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번 외워주시고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면 뒤에 나올 다른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먼저 외워볼게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한 번 더 해볼게요.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나중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문장도 한번 가볼게요. 힐튼 호텔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 찾겠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I can't find my way to the Hilton Hotel.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문장 구조가 사용됐습니다. 앞에서는요. Could you show me? could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 can 부정형태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can't. 뭐를 할 수 없죠? Find my way. 나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길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I can't find my way. 한번 더 해볼게요. I can't find my way. I can't find my way.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이 to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힐튼 호텔로 가는 길이니까 to the Hilton Hotel. 힐튼 호텔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정반대죠.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 뭘 찾을 수 없냐면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어디로 가냐고요? 힐튼 호텔로요. 이렇게 주어 동사로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의미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I can't find my way to the Hilton Hotel. 여러분 나중에 장소만 바꾸시면 어느 장소를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can't find my way to the Hilton Hotel. 굿!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길을 잃었습니다. 이 지도상에서 제가 어디쯤에 있죠? 라고 묻는 건데요. 지도를 가지고 길을 물어볼 때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가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사실 영어 회화는 이 3, 4초 안에 바로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좋거든요. 3초 안에 만들 수 있게 계속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하면 I'm lost. Where am I on this map? 자, 제가 의미 단위별로 약간 쪼개서 설명드렸는데 가장 먼저 I'm lost. 길을 잃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표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I'm lost. I'm lost. 저 길을 잃었어요. I'm lost.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거 말고 너 어디 있니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건데요. 자, 주어 동사만 이제 나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are you가 아니고 이 비동사 am을 사용해서 where am I? 제가 어디에 있죠? 사실은 이 단독 질문을 사용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물론 좀 혼잣말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on this map, 이 맵상에서 이 on이 접촉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 이 표면상을 얘기할 때도 많이 사용돼요. 지도를 꺼내면서 이 지도상 위에 어디 있는지 집어서 말해달라고 보시면 됩니다. On this map, 이 맵상에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m lost,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I'm lost, 그 다음에 where am I? 저는 어디 있죠? Where am I? 어디서요? On this map, 이 맵 위에서 on this map.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I'm lost, where am I on this map? 한 번 더요. I'm lost, where am I on this map?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숙련되면 I'm lost, where am I on this map? 혹은 이 지도를 꺼내면서 excuse me, I'm lost, where am I on this map? 이렇게 뭔가 발연기, 약간 헤매는 듯한 느낌으로 발연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계속 가볼게요. 여기서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여기 있어요 라고 알려줬다면 제가 걸어갈 수 있는지, 만약 걸어서 한 4-50분 이상이다 그러면 차를 타는 걸 더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 감각점을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바꿔볼까요? Can I walk there from here? 자, 이번에는 can you, could you가 아니고 주어를 나로 바꿨습니다. 뭐뭐 해줄 수 있나요는 can you나 could you.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있죠? 내가 뭐뭐 할 수 있는지. Can I? Can I walk? 제가 걸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there이라고 하면 그곳까지 걸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Can I walk there? Can I walk there? 여기서 뒤에 from here. from은 출발지죠. 여기서부터 걸어갈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Can I walk there from here? from은 출발지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I'm from Korea. 한국 출발지죠. 한국에서 외국에 갔으니까 나는 한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거기가 출발지예요 라고 해서 I'm from Korea. 한국 출신입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출발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얘기할 때도요. From 9 to 11 이렇게 얘기하면 9시부터 11시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From Monday to Friday 이렇게 한번 배웠던 거를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한번 써보고 또 비슷하게 써보고 이렇게 경험이 겹쳐지면 나중에 from, to 혹은 can I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Can I walk there from here?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시내까지 버스로 얼마나 걸리나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downtown by bus? 조금 길죠? 제가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How long does it take?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때 How long? 얼마나 오래라는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take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많이 활용하니까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그 다음에 방향성을 나타내야겠죠? To get to downtown. 네, get to라고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 그래서 시내에 도달하다, 시내에 도착하다, 시내에 가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시내에 가는데 마지막으로 버스 타고 by bus.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downtown by bus?
네, 좀 길어 보이지만 하나의 의미 단위를 잘 외워두시면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o downtown by bus?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실래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다운타운에 가는데 to get to downtown. to get to downtown. 버스를 타고 by bus. by bus. 이거 나중에 바꾸면 되겠죠? on foot. 걸어서 by subway. 지하철을 타고 by taxi. 택시를 타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정말 기억 안 나면 영어는 중요한 걸 앞에 두거든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 표현만 사용해 주셔도 얼추 알아들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지 딱 손으로 찍고 How long does it take? 그러면 뭐 차 타고는 몇 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 들으면서 대화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장난감 코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백화점 같은 곳에 갔을 때 어떤 장소를 찾기도 하지만 백화점에서 장난감 코너, 이 코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사용하면 되거든요. Do you know where the toy department is? 이렇게 했고요. 백화점의 영어로 department store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백화점 가보시면 장난감 코너, 식품 코너 아니면 다른 코너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코너들이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게 모여 있는 게 바로 department store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난감 코너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toy department, toy department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do you know 혹시 너는 아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사실 단독으로 사용하면 Where is the toy department? 이 장난감 코너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문장 중간에 등장하면 이 주어 동사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돼요. 그래서 Where the toy department is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의미 차이를 보면요. 그냥 Where is라고 얘기하면 장난감 코너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표현 Do you know where를 사용하면 장난감 코너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돌려 말한 느낌 있죠? 아마 이쪽이 좀 더 공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볼게요. Do you know where the toy department is? 한 번 더요. Do you know where the toy department is?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사실 이게 제일 기본 표현이죠. 여러분 다 까먹으시면 이거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Where is the? Where is the? 앞에 강세 주면서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Where is the?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장소만 넣으면 완성이겠죠?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어디에 있죠? 나중에 다 까먹으시면 그냥 이거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난 느낌을 좀 주고 싶다.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거나 저는 못 찾겠습니다. 저 길 잃었어요. 지도에서 어디 있죠? 이런 거는 아까 배운 표현을 좀 더 다채롭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뭐뭐가 있나요? 라는 이 패턴을 사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영어로 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Is there a bus stop around here? 이렇게 씁니다.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질문으로 바꾸면요.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Is there? 버스 정류장 있나요? Is there a bus stop? Is there a bus stop? 이 근처에 around here, around here. 완성된 문장 얘기해 볼게요. Is there a bus stop around here?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보다는 이 버스 정류장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그 존재 자체를 묻는 게 바로 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Where is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는 것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다시 해볼까요? Is there a bus stop
around here? 잘하셨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 표현은요, 이 주소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네, 뭐 어디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요,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물론 아무나한테 그렇게 부탁하진 않겠죠. 뭐 어떤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take가 아까는 시간이 걸리다라고 How long does it take? 라고 했지만 이 기본 동사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Please take me. 나를 데려가 주세요. 앞에 please를 붙여서 공손한 느낌을 더했고요. 어디냐면 이번에도 방향성입니다. To this address. 네, 이 주소로. 보통 종이 같은데 주소 써놨겠죠? 여기 어딨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물론 아무나 붙잡고 하기보다는 좀 그럴만한 상황에서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황에서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정말 급한 상황이면 이렇게 매달려서 부탁이라도 해봐야겠죠? Please take me to this address. 혹은 아까 배웠던 could를 사용해서 Could you take me to this address? 혹시 가능하시면 이 주소로 데려다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게 당황하다 보면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thank you라고 하는 것보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인사말하면 Thanks for your help. 이 thanks는 thank you로 바꿔도 되겠죠? Thanks for 어떤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의 도움을 감사합니다. For your help.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anks for your help. 네, 그래서 그냥 길 안내해 준 다음에 막 이렇게 좀 어색하게 지나가는 것보다 Thanks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인사 꼭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Thank you. Thanks for your help. 사실 어떤 거든지 좋으니까 일단 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패턴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요. 아까 배웠던 there is, 뭐뭐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질문되죠?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이거는 뭐 우리가 길 찾기 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볼 때, 혹은 이 건물에 화장실이 있나요? 이렇게 화장실을 찾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나요? 지하철 타야 되는데 혹시 어떤 역이든 괜찮으니까 지하철역을 찾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Is there a subway station around here? Is there a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장소, 그 다음에 추가 느낌 준다면 around here, 여기 근처. 이 around가 둥글게 내 주변을 말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Is there a subway station around here? 나중에 장소 바꿔가면서 다양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이 근처에 좋은 한국 식당이 있나요? 우리 해외 가면 진짜 한식 너무 그립잖아요. 저는 이제 막 버터 빵 먹으면 처음에는 맛있다는데 몇 날 며칠 먹으니까 너무 물리더라고요. 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왜 김치, 컵라면 챙기는지 진짜 절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s there a good Korean restaurant around here? 이번에는 good Korean restaurant, 좋은 한국 식당을 물어봤습니다. 알려주면 거기 가서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화장실 어딨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좋은 한국 식당이 있는지,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뭐 펜션 같은 데 묵으시면 그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뉴욕으로 가는 더 저렴한 비행편,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is there를 사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바꿔볼까요? Is there cheaper flight to New York? 이렇게 써요. flight, 이게 비행편을 말하는데요. cheaper flight, 더 싼, cheap이 저렴한, 값싼, cheaper, 더 저렴한, cheaper flight, 더 저렴한 비행편 to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이번에도 방향성을 나타냈죠. 이 길찾기 할 때 to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Is there cheaper flight to New York? 더 저렴한 비행편이 있는지 어떤 존재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Is there?
이거 기억한 다음에 뒤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가장 쉬운 여행 영어 회화. 오늘은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배운 표현들에서 문장 구조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표현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답을 보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Which bus should I transfer to?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제가 무언가 궁금한데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어떤 버스로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실이 궁금합니다. 어떤 무엇이라고 하면 which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Which bus? 어떤 버스? 혹은 어떤 와인이나 맥주라고 하면 which wine, which beer? 이렇게 둘 이상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할 때 which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Which bus? 어떤 버스를 should I transfer to?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제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다면 should I? 주어는 나니까 should I?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동사 파트는 transfer to를 가지고 올게요. transfer라고 하면 갈아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스로 제가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which bus should I transfer to?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ich bus should I transfer to? 어떤 버스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를 고를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which입니다. 나중에 이것 말고도 다양한 상황에서 which beer, 어떤 맥주를 선택하면 좋을지 알고 싶을 때 which way, 어떤 길로 가면 좋은지 궁금할 때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버스표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버스표를 파는 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바로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서는 지나가는 사람 혹은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ere can I buy a bus ticket? 앞에서는 which로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where can I 라는 패턴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어디서 뭐뭐를 할까요? 라고 하면 where?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둘 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뭉쳐서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where can I 다음에 buy a bus ticket. 버스표를 구입하다 라는 말이 돼요. buy a bus ticket.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로 한번 쪼개보면요. 어디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Where can I? 버스표를 구입하다 buy a bus ticket. 이렇게 되는 거죠? 뭉치면 어떻게 되죠? Where can I buy a bus ticket? 긴 문장인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외우면 훨씬 더 편하게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보면요. 이 버스는 중앙공원으로 가나요?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이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지 바로 물어볼 수 있는데요. 버스 기사분에게 혹은 그 버스를 아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Does this bus go to the Central Park?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을 가져왔죠? doe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do you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Do you know 싸이? 당신은 싸이를 아시나요? Do you like 김치? 김치 좋아하세요? 이렇게 외국 배우들이 한국에 오면 많이 질문하죠. 상대방한테 뭐뭐 하세요 라고 할 때는요. do you 라고 물어보고요. 이번에는 주어가 you가 아니라 this bus, 이 버스를 주어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두 동사가 3인칭 단수가 돼서 does로 바뀝니다. Does this bus? Does this bus? 이 버스가 뭐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무엇을 하죠? Go to the Central Park. 중앙공원으로 가다라고 하고 있죠.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해하는데 사실 이게 주어가 사물이 되면 이 버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 훨씬 더 편하게 풀리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문장이 그렇습니다.
이 버스가 뭐 어디 정류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아는 쉬운 단어 go를 사용해서 Does this bus go to the Central Park? 한 번 더 해볼게요. Does this bus go to the Central Park?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버스를 서브웨이나 트레인으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Central Park를 뭐 뱅크라던가 힐튼 호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교통수단이 어디로 가나요? 라고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이니까 이 문장 외운 다음에 살짝씩 바꿔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면요. 이번에는 이 주소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택시 같은 거 타셨을 때 주소 보여주면서 이 장소, 이 주소로 저를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끝납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Take 동사 take부터 시작했는데 뭐뭐해 주실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뭐뭐해 주세요 이렇게 동사부터 나온 다음에 맨 앞이나 끝에 please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Take me, 저를 데려다 주세요. 어디로죠? To this address, 이 주소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한 번 더요.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빨리도 할 수 있습니다.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네, 지금은 천천히 해주셔도 좋고요. 네, 택시기사한테 그냥 주소 보여주면서 here, there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괜찮지만 우리가 배운 문장으로 좀 더 깔끔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다시 해볼게요. Take me to this address pleas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그리고 그 감사함을 아주 풍성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 표현을 외워주세요. That's so kind of you to help me. That's so kind of you 라고 하면 당신 정말 친절하시네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간단한 질문에는 그냥 Thank you very much 이거면 충분하지만 만약 저를 데리고 막 먼 길을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길 물어보는데 자기도 잘 모르면서 열심히 찾아서 저를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설명도 해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thank you 라고 하기에는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That's so kind of you to help me. 저를 도와주시다니 너무 친절하시네요. 너무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했거든요. Thank you. That's so kind of you to help me. 이렇게 콤보로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외웠다가 나중에 진짜 친절한 사람한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That's so kind of you to help me. 끝에 to help me 이거는 빼도 괜찮으니까 앞에 거 한 덩어리로 같이 외워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다음 교차로에서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택시를 타셨다면 저기 교차로 저기 있잖아요. 저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택시를 탔다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영어라면요. Please stop at the next intersection. Please stop. 이번에는 please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앞에 써도 되고요. 맨 뒤에 쓰셔도 괜찮아요. stop이란 멈추다라는 의미인데요. 택시를 타다가 세워주세요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Please stop. Please stop. 어디서 세워달라고 하고 있죠? At the next intersection. intersection 하면 교차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교차로에서 세워주세요.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지점을 찍어서 얘기할 때 at 사용해요. At the next intersection. 다음 교차로에서 세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표현이 기억나지 않다면 Please stop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There, there, 저기에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마 서로 눈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면 적당한데 신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Please stop there, please stop there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좀 더 문장을 안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Please stop at the 어디 장소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next intersection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괜히 막 딴 데 얘기해도 되지만 교차로란 말 한번 쓰고 싶어서 괜히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지만 기억 안 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there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인가요? 이거는 길 찾기 때 공통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where is를 사용한 표현이죠. 다 같이 만들어 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from here?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가장 기본 표현은 Where is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Where is the subway station?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니까 nearest, nearest 이거 앞에 붙여줬고요. 뒤에 여기서부터 사실 이 표현은 없어도 웬만하면 알아들을 건데 그래도 연습하는 겸 출발점 잡고 이곳으로부터라고 하면 from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뭐 지하철역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급한 거예요. 제일 가까운 걸 원하는 거예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그리고 혹시 추가하고 싶다면 from here 이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 문장 다 같이 해볼게요. 길 찾는다고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from here? 굿!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다음 기차는 언제 떠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차 언제 떠나나요? 네, 기차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돼요. When does the next train leave? 여기서도 next train, 이 다음 기차, 다음번 기차가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다음 기차가 떠납니다. 이렇게 하면 the next train leaves 이렇게 하겠는데요.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 거니까 does로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이 버스는 어디 가나요? 라고 하는 거 우리가 does를 사용해서 질문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맨 앞에 when도 붙여볼게요. when, 언제인지 궁금한 거죠? When does the next train leave? 언제 이 다음 기차가 떠나나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문사를 알고 있으면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어요. 만약 when을 빼버리면 이 다음 기차는 떠나나요?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긴 하네요. 이렇게 뭐 사실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안 떠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when을 사용해서 When does the next train leave? 다음 기차는 언제 떠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우동을 사 먹고 오거나 아니면 잠깐 화장실에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언제는 when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경유지에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경유지에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How long is the layover? 이 경유 시간을 우리가 layover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How long is the? 여기에 넣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How long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면 좋을 그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얼마나 오래라고 해서 시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뭐 지하철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치과 갔을 때 치과 진료 시간 혹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이렇게 시간의 길이가 궁금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how long입니다. How long is the layover? 이 경유 시간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는 뜻이죠. How long is the layover? How long is the movie? How long is the English class? 이렇게 다른 표현을 넣어서 뭐 이 영화는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 수업은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런 식으로 시간의 길이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억했다가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요. 죄송하지만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저희가 지하철이나 뭐 기차나 이런 거 탔을 때 물론 지정석이 아닌 경우는 대충 타면 되지만 기차 같은 것들은 지정석이 딱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앉아 있다면 특히 저 같은 소심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럴 때 제 표를 이렇게 준비해서 내밀면서 이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I'm sorry, but I think you're sitting in my seat. 이렇게 써요. 처음부터 보면 I'm sorry. 사실 그렇게 미안한 일은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달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고요. I think는 제 생각에 뭐뭐인 것 같아요. But I think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You are sitting in my seat. You're sitting은 너는 앉아있다. 어디에죠? In my seat. 내 좌석에 앉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죄송하지만 I'm sorry but 너가 앉아있어. You're sitting 내 자리에 말이야. In my seat. 빼먹은 거 있네요. I think 그러면 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니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직설적으로 말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돌려 말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제 자리에 좀 앉아있는 것 같아서 좀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I'm sorry, but I think you're sitting in my seat.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신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서로 막 기분 나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2번, 3번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얘기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Hey, you are sitting in my seat. 저기요, 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 이렇게 뭐 화내거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꼭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 where is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죠. 이거 사용해서 세 문장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편의점은 어디에 있나요? 편의점만 넣으면 끝납니다. 영어로 하면요,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여러분이 자주 가는 그 상점 이름만이라도 외워주시면 좋아요. 뭐 편의점, 버스 정류장, 혹은 여러분이 기차 타고 가면 기차 정류장, 혹은 여러분이 뭐 은행에 들릴 일이 있다. 은행. 이것만 외운 다음에 이 패턴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Where is the convenience store?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아까 배웠죠?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자, 버스 스탑 하면 버스 정류장인데 그 앞에 nearest, 가장 가까운이란 말을 넣었어요. Where is the nearest bus stop?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가장 가까운 우체국도 한번 물어볼까요? 우체국, 떠오르시나요? 영어로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post office? post office 하면 이건 우체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편지 같은 거 보낼 때는 우체국을 찾을 수 있겠죠?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셔서 우체국 영어 사전 가시면 나오거든요. 그거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문장을 다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기본기가 있으면 모르는 단어만 가끔씩 찾으면 되니까 훨씬 더 얘기하는 게 편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 영어 회화 표현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을 가든지 오늘 배운 표현 잘 활용하신다면 자신있게 주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오늘 저녁 7시로 예약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약을 하고 싶다면 이 표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7 p.m. 이렇게 해볼게요. I'd like to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고 할 때 I want to도 떠올릴 수 있지만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한 표현은 I'd like to 이 표현입니다. I'd like to 뭐뭐 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하기 원하죠? Make a reservation 예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덩어리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그 다음에 몇 시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for 다음에 시간을 넣어주세요. For 7 p.m. For 7 p.m. 그래서 나눠보면 저는 예약을 하고 싶어요. 7시에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7 p.m.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셔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약 표현 하나쯤은 외우고 그 다음에 확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7 p.m. 제가 말할 때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창가 쪽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창가 쪽이 좀 많이 선호하곤 하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시면 그 자리를 예약을 맡아줄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Can we get a table near the window? 이렇게 했는데요. Can I, can you, can we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묻는다면 Can I? 상대방한테 뭐뭐 해줄래요? 라고 묻는다면 Can you? 우리가 뭐뭐 할 수 있을까는 Can we?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한 2명, 3명 그 이상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한다면 can we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get a table. get a table이란 표현 한꺼번에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Can we get a table?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가 만들어졌죠. Can we get a table? 자,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이죠? Near the window. 이 창가 근처에 있는 뭐뭐 근처에는 near 이 표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Near the window. 창가 근처에 있는 자리죠. Can we get a table near the window?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we 테이블을 잡다 get a table 창가 근처 near the window. 전체 문장 Can we get a table near the window? 각각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요구사항 또 말해볼까요? 권할 만한 음식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찾는 것도 물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추천해달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추천해줄 만한 음식이 있나요? 식당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분들이 추천해주는 거 먹는 것도 굉장히 즐거움 중에 하나더라고요. 영어로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추천이라고 하면 recommendation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do you recommend 바로 동사 표현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do you have any 어떠한 것이 있나요? recommendations 추천하는 것 네, 추천하는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뭐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뭐를 마시러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천을 해줄 거 가지고 있냐 의미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 표현을 외워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Do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걸 추천한다고 하면 Yes, I will get it. 이걸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이 요리에 좋은 와인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식당 가서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와인을 잘 모르다 보니까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귀찮고 거기다가 아무거나 하려고 하니까 좀 불안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전문가들 네, 아마 좀 비싼 걸 추천해 줄 수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뭔가 이 전문성을 네,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요리에는 이게 잘 어울리고 해서 2-3개 정도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 표현을 외워서 딱 써먹어 주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wine for this dish? 이렇게 써요. 자, do you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can you나 could you를 말해 줄 수도 있는데요. can you는 뭐뭐를 해줄 수 있나요? 거기다가 could you로 하면요. 더 공손한 느낌이 됩니다.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혹시 가능하시면 추천을 해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Could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이렇게 돼요. 저는 해외 나가면 이 웬만한 상황은 처음 만난 사람이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could를 더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친한 친구끼리 can 그리고 처음 보거나 격식 있는 자리 could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wine? 좋은 와인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국어로 할 때는요. 이 요리에 잘 어울리는 와인인데요. 영어는 와인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야? 혹은 와인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뭐라 했죠? 이 요리에 잘 어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다 설명하지 않고 뒤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문장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good wine for this dish. 이 요리에 잘 어울릴 만한 와인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wine for this dish? 네, 지금 속도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멜로디만 좀 타주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늘려서 0.5배속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가볼게요. Could you recommend a good wine for this dish? 좋습니다. 이게 또박또박 잘 얘기하면 이게 0.5배속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어로 치면 이 요리에 잘 어울리는 와인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인끼리 얘기하면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 이렇게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잘 얘기한다고 칭찬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좀 덜 짜게 해주실래요? 저도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요리들이 많이들 짜서 정말 짜다고 유명한 그런 메뉴들은 이 표현을 사용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Could you make it less salty? 네, salty라고 하면 여기 salt가 소금이니까 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개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시면 더 외우기 편할 거예요. Oh, it's salty. 이거 짜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could you 뭐뭐 해 주시겠어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부탁하는 표현이죠. 공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부탁하고 있냐면 make it, 그것을 만들어 주는데 less salty, 조금 덜 짜게. 덜이라고 하면 less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less salty, 조금 덜 짜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스페인의 빠에야가 좀 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덜 짜게 하다가 이게 싱거울까봐 조금 걱정이 돼서 너무 덜 짜면 소금 좀 쳐먹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Could you make it less salty?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Sure, no problem 이러면서 좀 덜 짜게 가지고 와서 좀 식사를 즐겁게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짠 거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부드럽게 아주 공손하게 Could you make it less salty? 이 표현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거 안 시킨 것 같은데요,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나오면 Excuse me 혹은 이렇게 눈 마주쳐서 다가오시면 이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로 할게요. I don't think I ordered this. I don't think, 이거는 I think의 반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뭐인 것 같아요가 아니고요, 뭐뭐인 것 같지 않은데요, 뭐뭐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부정의 표현입니다. I ordered this. 나는 주문했다 이것을. 요 가까이 있는 메뉴 가리키면서 저 이거 주문했어요. I ordered this. 이렇게 하는데 앞에 부정 느낌 I don't think가 붙으니까 제가 이거 시킨 것 같지가 않은데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안 시켰어요 보다 시킨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살짝 돌려서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I didn't order this. 바로 이렇게 얘기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돌려서 말하면서 좀 격식을 차리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거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저 이거 안 시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 이거 시킨 것 같지가 않은데 한번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I don't think I ordered this.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think I ordered this. 그러면 확인해서 이거 맞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다시 갖고 올게요 라고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좋아 보이죠? 보기에 좋아 보인다, 냄새가 좋아 보인다, 맛이 좋아 보인다, 전부 다 다른 동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가볼게요. It looks good. 이거 첫 번째 거 같이 혼합하면요, look은 보기에 뭐뭐 해 보이다, 눈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다. 보통 비주얼을 많이 얘기하죠. It looks good. 딱 가지고 왔는데 막 여기서 연기가 나고 여기서 막 정말 예쁜 효과까지는 그렇고요. 특히 오므라이스 같은 것도 이렇게 옆으로 퍼지면서 막 용암처럼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예쁘잖아요. It looks good. It looks good.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혹은 냄새를 맡았더니만 환상적인 겁니다. It smells good. It smells good. 마지막으로 먹어봤더니 맛이 환상적인 거예요. It tastes good. It tastes good. 그래서 보냐, looks, 먹어봤냐, taste, 냄새를 맡았냐, smells. 다른 거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good 외에도 awesome, excellent, great. 다른 표현 물론 가능하고요. 뒤에 bad, 이건 나쁜, 안 좋은이니까 terrible, oh my god,
뭐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안 좋은 음식을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좀 욕이니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바로 걷었거든요. bad나 terrible 정도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너무 끔찍하다. it smells terribl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세 가지 이 감정을 떠올리면서 it smells good. it tastes good. wow, it looks good. 네, 이렇게 발연기지만 해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와인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그래서 뭐 메뉴판에 와인이 쭉 있으면 괜찮은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와인을 좀 잘한다.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고 하면 설명하잖아요. 저는 그럼 뭐뭐로 주세요. 네, 저는 잘 몰라서 사실 이런 질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What kind of wines do you have? 종류를 물어볼 때 What kind of? What kind of? 와인의 종류니까 What kind of wines? What kind of wines?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와인은 어떤 종류 가지고 계세요? What kind of wines do you have? What kind of wines do you have?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인 종류뿐만 아니라 여기 beers, 어떤 종류의 맥주가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dishes, 음식들을 말할 수 있고 뭐 나중에 뭐 그 외에도 온갖 종류의 표현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fruits do you have? 과일은 어떤 종류가 있죠? 갑자기 과일을 먹고 싶어서 이런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문장 마음껏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빵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빵을 무료 제공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웃백, 한국으로 치면 아웃백 가면 이 부시맨 브레드라고 무료 빵을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거. 네, 그래서 그 빵으로 배 채운 적도 많은데요. 빵을 먹고 뭔가 아쉽다 그러면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혹시 빵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돈 주고 산 거라면 못 받겠지만 만약 무료 제공하는 거면 excuse me 한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Can I get some more bread? 이겁니다. 이번에는 can 다음에 I 다음에 get까지 사용했어요. Can I get?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받다, 얻다, 사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문할 때도 can I get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받을 때도 can I get이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can I get some more bread? 조금 더 some more bread는 빵이죠. Can I get some more bread? 한 번 더요. Can I get some more bread? 저기 죄송한데 빵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됩니다. 네, 무료 제공되는 빵이고 이게 너무 맛있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시고 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 감사 표현이 의외로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일단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하고 싶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Thank you. I really enjoy the meal. 즐기다가 enjoy죠. 그래서 식사를 잘 즐겼다, 맛있게 먹었다고 할 때도 enjoy라는 동사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 really enjoy the meal. 정말 식사를 정말 잘 즐겼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주방장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 너무 기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종업원분들이 되게 친절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러면 끝날 때 뭐 Did you enjoy your meal?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Thank you. I really enjoy the meal. 이렇게 인사 한마디라도 하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물론 맛없거나 불친절하다.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잘 즐겼다면 오늘 표현 다시 해볼게요. Thank you. I really enjoy the meal. 좋습니다. 그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뭐 이탈리아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순간 나올 뻔했는데 네, 이게 뭐 어디 미국 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표현 중에 what kind of 기억나시나요? What kind of wines do you have? 종류를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what kind of 패턴 사용해서 세 문장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종류의 맥주가 있습니까? 와인을 맥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What kind of beer do you have? 어떤 종류의 맥주를 가지고 계시나요? Beer 이렇게 했고요. 혹은 어떤 스포츠를 가지고 있나요가 아니고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What kind of 다음에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do you have만 쓸 필요는 없겠죠. Do you have? Do you like? 혹은 나중에 do you need? 필요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대화하다가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하면 Really?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스포츠는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뭐 축구 같은 구기 스포츠요? 아니면 달리기 같은 거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겠죠.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거 외워주시고 나머지 문장 구조도 단어 바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단어 바꿔볼까요? 어떤 종류의 후식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What kind of desserts do you lik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거 우리 집에 있는데 갖고 올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께서 초대한 외국인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What kind of 대상, 그 다음에 필요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문장 만들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이 되는 여기 나온 문장 하나라도 외워주시면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 만드는 것보다 내가 조금씩 바꾸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적게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쉬운 여행 영어 회화를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쇼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을 배워서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활용해서 또 여러분만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남편한테 줄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딱 구입하면 되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옆에 종업원 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은데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I'm looking for something for my husband. 이렇게 써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패턴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뭐를 찾고 있습니다. 찾았다란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 헤매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여기에 무엇을 찾는지 말해주시면 되겠죠. 뭐 지금 제가 핸드폰이 없어졌다면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찾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something.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냥 무언가라고 할 때는요. something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무언가가 아니고 for my husband. 나의 남편을 위한 무언가. 남편한테 줄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I'm looking for something. 그 다음에 for my husband.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남편을 위한 거다. 다시 해볼게요. I'm looking for something for my husba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my father, my son 이렇게 대상만 바꿔주셔도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이거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바로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Can I exchange this for another on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뭔가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질문 중에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can I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가도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교환해도 될까요? 동사에 따라서 느낌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exchange, 교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exchange를 사용했어요. Can I exchange this? 이것을 교환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exchange this? 이거 교환할 수 있을까요? For another one. 다른 것과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another라고 하면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나를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나, another one. 그리고 그 사이에는 for를 사용했는데요. 뭐뭐를 위하여라기보다 이 for의 기본 느낌 중에 교환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다른 것 하나, 이거를 교환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중간에 for를 사용했어요.
Can I exchange this for another one? 이렇게 했습니다. 뭐 this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Can I exchange this for another one? 한 번 더요. Can I exchange this for another one? 이런 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this dress, this coat 이렇게 특정 물품을 얘기하셔도 되지만 보통 경우에는 그냥 this로 말씀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교환하다, exchange. 뭐 뒤에 거는 우리가 까먹어도 되니까 can I와 exchange this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너무 꽉 끼는 것 같아요. 옷을 줬는데 이게 너무 꽉 껴서 다른 걸로 바꾸거나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It's too tight for m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Too tight. 너무 꽉 낀다. 타이트하다고 하죠. 이거는 마치 한국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It's too tight. 너무 꽉 껴요. It's too tight. 누구한테죠? For me. 저에게 꽉 낀다고 얘기하고 있죠. It's too tight for me. It's too tight for me. 이거 저한테 너무 꽉 끼는데요 라고 할 수 있고요. tight 외에도 small. 너무 작아요. big. 너무 커요. 이렇게 내가 아는 단어로 활용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too 이거 좀 길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꽉 껴서 막 좋지는 않겠죠? 너무 추워. 너무 꽉 껴요. 아, 이거 너무 큰데? 이런 느낌으로 너무 그렇다라고 할 때 too 사용해 주시면 돼요. It's too tight for me.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큰 거 갖다 드릴게요 라고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신발 코너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신발 코너를 찾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백화점에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here is the shoe department? Where is the shoe department? 신발 코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where is,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Where is, 뭐뭐는 어디 있나요? The shoe department. 우리가 백화점을 department sto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shoe department라고 하면 신발 코너가 되겠죠. 신발 코너, 뭐 옷 코너, 아니면 먹을 거 있는 코너 이게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department store 그 다음에 department 요걸 활용하셔서 땡땡 department 무슨 코너가 되게 되는 겁니다. Where is the shoe department? Where is the shoe department? 신발 코너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더 작은 사이즈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집었는데 이거 디자인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반으로 나눠볼까요? 일단 상대방이 이걸 가지고 있는지 보통 식당 같은 곳에서 사용하지만 이런 뭐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사러 갔을 때 Do you have라는 패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주세요가 아니고 혹시 그거 있나요? 라고 그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have this? 이거 있나요? 보통 가까운 거 가리키면서 우리가 this라고 하죠. 이거 있어요? Do you have this? Do you have this? 이거는 뭐 스마트폰 같은데 이거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Do you have this? 그러면 그 목록을 찾아서 넘겨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In a smaller size. in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더 작은 거라고 하면 smaller size가 됩니다. In a smaller size. In a smaller size. 더 작은 것이 있나요?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Do you have this in a smaller size? 이거 더 작은 것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이거는 여행 영어 하시는 분들 꼭 외우라고 제가 추천드린 표현입니다. 옷을 그냥 입어보기보다는 직원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은데요. 영어로 해볼까요? Can I try this on?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서 배운 can I를 또 가져왔어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거는 제가 기억날 때까지 다양한 문장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Try this on. Try on이라고 하면 뭐뭐를 한번 입어보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막 이거를 한번 내가 사이즈가 맞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 한번 걸쳐보거나 입어보잖아요. 이거를 try this on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this를 this dress, this coat 이런 식으로 특정한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짚고 있기 때문에 try this on, 그냥 this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Can I try this on? Can I try this on? 제가 이거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try this on?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색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긴데요.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 얘기해 보시고요. 다른 색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거, 틀린 건 같이 교정해 볼게요. I don't like the color. Could you show me another color? 네, 물론 100% 정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정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뱉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여드리는 이 답은요, 수많은 답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요, I don't like the color.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를 좋아하지 않죠? The color, 그 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I don't like the color. I don't like the color.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자, 언제나 문장 만들 때는요, 주어 동사가 가장 먼저입니다.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The color, 그 색을 말이죠. Could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나한테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can I가 나를 주인공으로 두면서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면 could you 혹은 can you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상대방한테 질문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can you가 아니고 모양이 조금 이상한데 could you는 뭐지? 라고 한다면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뒤로 빠졌다기보다는 약간 이 뒤로 몸을 살짝 기울이면서 혹시 가능하시면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Could you show me? 저에게 좀 보여주실래요? Another color. 이 컬러 말고 다른 하나의 컬러를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까 뭐 다른 걸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I don't like the color. Could you show me another color?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꼭 이 문장을 그대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장을 배우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고요. 완벽하게 끝까지 가지 않고 일단 말문을 여시면 상대방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도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정이 약간 안 좋아서 color, could you? 이렇게만 얘기해도 색깔이 저기 가능하시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고 바꿔줄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일부분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노력해 주시면 돼요. 물론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 전체적인 문장 계속 따라하면서 완전하고 좋은 문장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환불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들면 교환이 아니고 환불을 해야겠죠. 그때는 이 표현만 딱 써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하면요,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Get a refund. Get a refund. 이거는 사실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get a refund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환불을 받다라고 되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는 can I에 붙여주면 Can I get a refund?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만나면서 처음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좀 익숙해지고 친해지고요. 10번 이상 만나게 되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도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열심히 따라만 해주시면 됩니다. Can I get a refund? Can I get a refu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저는 사실은 어느 가게 갔을 때 막 많이 구입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구경은 하고 싶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슬며시 다가와서 May I help you? 이렇게 좀 무섭게 저는 무섭더라고요. 옷가게 이런 데 갔을 때 또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 많죠. 왠지 막 위축되고 이럴 때 물어보는 겁니다. May I help you? 그럼 여러분들은 딱 이 말만 해주시면 돼요. I'm just looking. Thank you. I'm just looking.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둘러보고 있다는 표현이 됩니다. 뭐 이거를 사려고 딱 찾는 게 아니라 뭐 좋은 게 있나? 이거 새로 나왔구나. 이렇게 둘러본다는 느낌. 저도 한국에서 어디 가면 혹시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저 한번 둘러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든요. 이게 영어로 바로 I'm just looking. I'm just looking.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Thank you. 나를 신경 써준 거잖아요. 그래서 I'm just looking. Thank you. 천천히 해볼까요? I'm just looking. Thank you. I'm just looking. Thank you.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just looking. Thank you.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저는 어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cash 혹은 card 이것만 얘기해줘도 사실 알아들을 수 있지만 저희는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I paid in cash yesterday. 자, 이것도 쪼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지? 이 상태에서 일단 주어 동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 지불했어요. 일단 주어 동사는 저는 지불했다죠. 우리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페이가 약간 돈을 쓰는 느낌 있지 않나요? 지불하다, pay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형이 되면 paid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요. 저 지불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I paid. I paid. 저 지불했어요? I paid. 이렇게 먼저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로 지불했는지 그 대상은 i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n cash. In cash. 저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I paid in cash.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해 주고 싶다면 yesterday. I paid in cash yesterday. I paid in cash yesterday.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하나 가져왔습니다. Do you have라는 건데요.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지 사진 꺼내면서 Do you have this? Do you have thi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작은 사이즈 있는지 큰 사이즈 있는지 다른 색깔이 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재킷이 빨간색으로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this jacket in red? 자, 이번에는 그냥 this가 아니고 이 재킷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this jacke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까이 있으면 그냥 this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in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해 주시면 되죠. in red 빨강색으로, 파랑색으로 in blue 초록색으로, in green 이렇게 해주시면 딱 끝나죠. 자, 다른 것도 볼게요. 이 블라우스 이 9 사이즈로 있나요? 영어로 하면요. Do you have this blouse in size 9? 자, 이번엔 재킷이 아니고 블라우스라고 했고요. in 다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size 9.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뭐 색깔 얘기하기도 하고요. 사이즈가 우리나라랑 달리 외국은 막 7, 9, 5 이렇게 표시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in size 5, 7, 9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사이즈 펴보고 그 다음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는 Do you have this in a larger size? larger 혹은 bigger 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더 큰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표현들 여러분 하나씩 써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이거를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꺼내고 Do you have this? Small, small, big, big, it's tight. 이런 식으로 조금 어색하게나마 문장을 붙여주셔도 됩니다. 물론 연습을 하셔서 이 문장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어디 가셔서 말씀하시려면 좀 당황스럽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팁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가장 쉬운 여행 영어 회화. 오늘은 관광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관광하면서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항들이 한두 군데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배웠던 표현 딱 사용하시잖아요. 정말 기분도 좋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이 영어 표현 10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야간 투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투어를 가는데 낮에 말고 야간에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영어로 간단하게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Do you have a night tour? Do you have a night tour? 여기서 기억하면 좋을 거는요. Do you have 입니다. 네, 직역하면 뭐뭐를 가지고 있나요지만 그냥 있나요 정도로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Do you have? 뭐뭐가 있나요? 뭐 식당에 가면 어떤 메뉴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혹은 신발을 갔을 때 이런 신발이 있는지 사진 보면서 말씀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관광 그런 명소 같은 데 가셔서 야간 투어, night tour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때는 Do you have? Do you have a night tour? 이거 낮에 가는 거 말고 야간 투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Yes! 하면서 막 설명해 주거나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어가시면 되는데 완벽하게 듣지 못하더라도 있다라고 하면 가격표 보고 딱 구입하시면 되겠죠. 너무 완벽한 대화보다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몇 개 들어서 상황을 헤쳐가는 거 이거 먼저 시작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입장료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비싸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투어만인가 아니면 입장료도 포함됐는지 이게 만약 궁금하다면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oes the price include the entrance fee?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사람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서는 the price, 가격 자체를 한번 주인공으로 더 볼게요. 어색하지만 이런 것들 한번 만나보시고 두 번, 세 번 만나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가격이 포함하다 입장료를 정말 간단하게 끝나죠? 그러면 주어는 the price, 동사는 include, 포함하다죠? 그 다음에 뭘 포함하죠? The entrance fee, 입장료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간단하게 끝나는 문장에다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앞에 does만 붙여준 거예요. 어색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Does the price include the entrance fee?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주어는 Does the price, 동사는요 include, 뭘 포함하고 있죠? The entrance fee. 연결해서 해볼게요. Does the price include the entrance fee? 한번 느낌을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가격이 말이죠. 포함하고 있나요? 입장료를. 앞으로 사람 주어뿐만 아니라 사람 주로 나올 때 I, you 좀 어색한데? 그러면 과감하게 사물 이런 것들을 주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문장은요. 몇 시에 버스로 다시 오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갔다가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런 투어가 있잖아요. 물론 한국 투어 가시면 한국어로 얘기하겠지만 외국인이 섞여 있거나 외국인이 그 가이드라면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What time should we come back to the bus?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What time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할 때 우리가 시간 궁금할 때 What time is it?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is it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장을 뒤에 붙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궁금하면 what time이구나. 이거 먼저 첫 번째 의미 단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ould we
should로 질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should로 시작하고 주어가 나오면 제가 뭐뭐 해야 할까요? 라는 느낌입니다. 뭐뭐 해야 할까요?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Should we?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죠? Come back. 두 번째 의미 단위는 Should we come back? 우리가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하나씩 해볼게요. 몇 시에? What time? 우리가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Should we come back? What time should we come back?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는 거죠? To the bus. 방향성을 나타내는 to를 사용해서 to the bus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다시요. 몇 시에? What time? 우리가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Should we come back? 어디로 돌아오죠? To the bus. 버스로 돌아오는 게 되겠죠? What time should we come back to the bus? 네, 조금 길거나 어려운 문장은 먼저 따라해 보시고요. 이 감각을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짧은 문장이어서 긴 문장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연습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쇼는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When does the show start? 자, 얘도 쇼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많이 해볼 건데요. 처음에 when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what time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when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정확한 시간을 요구한다면 what time이고요. 그냥 언제야 정도가 궁금하면 when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호에 맞게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When 그리고 does the show start? show는 시작한다. show start. 앞에 질문이니까 does만 넣었습니다. When does the show start? show가 얘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I, you, he, she 이런 것뿐만 아니라 show, 가격, 그 다음에 뭐 방 이런 것들도 주어가 될 수 있구나라고 좀 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When does the show start? When does the show start? 천천히 해보면요. When does the show star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거기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덩어리로요. How long does it take는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거기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표 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궁금하다.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걸 외워준 상태에서 to를 사용해서 뭐뭐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도착하다 도달하다 get이고요. 그곳은 there이죠. To get there. 그곳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여러분이 길을 물어볼 때 거기 어디 있죠? 아,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라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추가 질문으로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실 거는 어디서 살 수 있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지금 저도 약간 목이 마른데요. 그럴 때 제가 어디서 먹을 것을 살 수 있을지, 자, 머릿속으로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디서 먹을 걸 살 수 있는지 영어로 해볼까요? Where can I buy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써요. 자, 영어의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일단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where. 제가 할 수 있나요? Can I.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Where can I? Where can I? 그 다음에 등장한 게 buy, 동사가 나왔죠? Where can I buy? Where can I buy? 자, 문장 구조가 바로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쭉 가서 열심히 따라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 내가
어디서 한지 궁금하니까 의문사가 제일 먼저 나왔지.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Where?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나요? 사다? Can I buy? Where can I buy? 이렇게 계속해서 어순을 만드는 이런 연습을 혼자 중얼중얼거리면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귀찮으시다면 그냥 문장 많이 따라해 주시면 사실 자연스럽게 익혀지긴 해요. Where can I buy? 그 다음에 마실 것 something to drink. 먹을 거는요 something to eat. 이렇게 something 다음에 to 동사 사용해서 뭐뭐 할 무언가 이런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Where can I buy something to drink? 천천히 해보면요. Where can I buy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다음 가볼게요. 이 근처에 화장실 있나요? 네.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때 혹시 이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패턴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s there a bathroom near here? There is가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순서 바꿔주면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Is there? 이렇게 표현되게 되죠. Is there a bathroom? 여기서 bathroom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가정용 화장실에 가깝습니다. 욕조가 있는 화장실은요 bathroom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 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공공 화장실 정도를 얘기한다면 restroom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죠. Is there a bathroom? 그리고 공중 화장실 Is there a restroom?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추가 느낌으로 여기 근처에 라고 하면 near here. 여기 근처 near here. 이렇게 말씀해 줄 수가 있습니다. Is there a bathroom near here? 공공 화장실이다. Is there a restroom near he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괜찮나요? 사진 금지 구역이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불안하다면 옆에 있는 직원분에게 혹시 제가 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겠죠. 바꿔볼게요. Is it okay to take picture here? Okay, 이거 괜찮다란 말로 많이 사용하죠. It is okay.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Is it okay? Is it okay?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to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게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to take pictures. 사진 찍는 게 괜찮냐? here를 사용해서 여기서 사진 찍는 거 괜찮나요? 한국어하고 영어 보면요. 순서가 정반대죠. 여기서 사진 찍는 거 괜찮아요. 완전 반대가 되는데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영어 문장 만들고 따라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순서를 바꿔서 영어식 어순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단어하는 거 중요하고요. 문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신경 쓸 게 문장을 따라하면서 어순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괜찮나요? 이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해 주셔야겠죠? 네, 물론 더 쉬운 걸로 하면 Can I take pictures here?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표현을 떠올려 주셨다. 물론 괜찮습니다. 약간 허락받는 느낌 Can I나 May I를 사용해도 아주 좋죠. 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답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가볼까요? 이걸로 제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건네면서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건네면서 pictu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기본이에요. picture please? 이렇게 제스처를 사용하지만 만약 내가 조금 더 멋있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 full sentence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with this? 하나씩 살펴볼까요? Could you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질문하는 게 돼요. 요청하는 느낌입니다. Could you? 혹시 가능하시면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공손한 느낌. Could you? Could you? 뭐를 부탁하고 있죠? Take a picture.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Take a picture. 자, 근데 무슨 사진 찍죠? of 다음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뭘 찍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뭐 제스처가 따로 없어도 of me라고 하면 내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표현 기억 안 나시면 가리키시면 돼요. Could you take a picture? Could you take a picture? 구체적으로 가면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내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만 해도 끝나지만 자 이렇게 핸드폰을 건네시면 이걸로 찍어달란 말이 되겠죠. 이걸 영어로 얘기하고 싶다면 with this.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with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해서 with this. 자 전체 문장 천천히 볼게요. 뭐뭐 해주실래요? Could you 사진을 찍다 take a picture 내 사진이라면 of me 이걸로 찍는다면 with this 이게 풀 센텐스고요. 이거를 활용하셔서 그냥 Could you take a picture? Could you take a picture? Could you take a picture with this?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거 몇 개 가지고 오셔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장 많이 가져올 테니까 그걸 통해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다양하게 배워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찍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주시면 돼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아까 with가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등장하면 함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사진 찍을 거 이렇게 Can I take a picture? 제가 사진 찍어도 될까요? 어떻게요? With you. 당신과 함께죠.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머릿속으로 그 화면, 그 동작, 그걸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셔도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네, 이렇게 하면 더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동작 따라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패턴 빠르게 3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두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what time을 활용해서 몇 시,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질문 해볼게요. 오늘 밤 몇 시에 만날까요? 영어로 보여드리면 What time should we meet tonight? 아까 should we 뭐뭐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을까? should we 그 다음에 만나다란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 만나는 게 좋을까? 오늘 밤은 tonight. 몇 시에 우리가 만나는 게 좋을까? 그게 오늘 밤이야. 이렇게 하면 What time should we meet tonight? 이렇게 되겠죠? 다른 문장도 볼게요. 몇 시에 데리러 올까요? 라고 한다면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What time should we pick you up? 우리가 너를 몇 시에 데려가는 게 좋을까? 픽업하면 어떤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커피를 가져오는 것도 되지만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을 차 타고 태워가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 몇 시에 데리러 가는 게 좋을까? 몇 시에는 what time 우리가 너를 데리러 가는 게 좋을까? Should we pick you up? 네,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고요. 사실 뒤에 거 다 까먹더라도 몇 시에 what time 이것만 먼저 기억해 주셔도 여러분 한 단계 쌓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숙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거 여러 가지 배웠지만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듣는 다음에 일단 한 문장에서 제대로 가져오면 나는 잘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야간 투어 있습니까? 뭐뭐가 있나요? 라는 do you have를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댓글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